네, 하루의 밸런스라는 건데요. 장 기능 활성화시키고 변비 있는 분들 하여튼 대장, 소장 아주 장에 좋은 거랍니다. 하루 밸런스를 다 유지하는 건 다 여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특허, 미국 특허, 한국 특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하세요. 네. 대변에 이렇게 대변을 끌어당겨서 장내 활성화시켜서 뭐 대장암이라든가 이것도 예방되고 하여튼 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죠. 010-9699-1144 010-9699-1144 전화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하루의 밸런스. 네,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자, 뭐 김용민을 고발했다고요? 예, 이제 김용민 국회의원 김용민 말고요. 네, 그렇죠. 낙검수의 김용민. 낙검수의 그러니까 김용민.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 네. 참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낙검수하고 나서 말이죠. 엄청 잘 나갔어요. 아, 그럼요. 김어준이는 TBS 찾아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뭐 뉴스 공장하고 있죠. 네. 몇백만 원씩 한 해당 받으면서. 그다음에 또 주진우는 KBS에도 꿰찼어요. 그렇지.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도 또 SBS에서 꿰차가지고 방송 오랫동안 진행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능욕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나는 저 우파가 좀 이렇게 좀 모자란다고 그럴까 이런. 아니 그럼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 교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저 세상 우파 쪽으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중립을 그렇죠. 추진하든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능욕한 걸 생각하면요. 정말 우파가 정말 이를 갈아도 현찮은 것인데 그럼요.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잘 나가요. 아니 형무소에 보낼 사람이 여전히 잘 나가면 예. 정권이 바뀌었으면 바뀐 걸 보여줘야지. 여전히 잘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이 김용민이가 난동을 부리고 준동을 부리고 있어요. 네, 어떤 난동을 왜냐하면 부렸어요? 저번에 대선을 며칠 앞두고 한 열흘 정도 앞두고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을 갖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저격했어요. 뭐라고 저격했느냐? 네.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김건희로부터 정육 등 선물을 받고 정육 고기 이런 선물을 받고 성상납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한테 성상납을 예, 받았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도 안 되니. 예. 근데 그걸 감옥 안 보내요? 그런 거 했는데. 아직까지도 구속이 됐어야 되는데 구속이 안 되고 있는데 성상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던 소송 예. 그걸 갖다 봐주는 대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을 해. 말이 되는 그러니까 소리를 해야지. 그래놓고 나서는 이것이 또 대선이 있기 불과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이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 공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수사는 받긴 받았어요. 네. 받아가지고 고발당했었죠, 예, 그때. 고발당했으니까 저번에 이제 건사랑이 고발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어제 기소됐습니다. 어제서야 이제 검찰에 의해서 기소는 됐습니다. 근데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안정권 씨는 그러게 구속이 왜 됐잖아. 모욕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구속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는 거지, 그거.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지금 더군다나 부부 관계입니다. 예. 그럼 이건 명예훼손에다가 허위사실 공표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구속이 되고도 10번은 돼야 되는 사유인데 구속이 안 되니까 또 이제 지금 뭐 유튜브를 한다고 그래요. 또 변희재랑 가가지고 뭐 쿵짝쿵짝 합니다 또. 뭐 하여튼 잘 나가요. 그리고 뭐 방송도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만 아마 잠깐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김용민인데 이번에 다시 또 망발을 늘어났습니다. 무슨 또 망발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니까 구속도 안 되고 이것 봐라 만만하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파를 너무 지금 만만하게 보고 그러니까. 변희재는 말이에요. 지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좀 과장을 하면 24시간 윤석열 대통령을 까대고 김건희 여사를 까대는 그런 방송만 하고 있어요. 변희재 얘기는 예. 이거 열내고 이게 지금 예. 김용민이 김용민도 같이. 아니 근데 김용민이가 요번에 무슨 또 막말을 했다면서 그걸 고발한다. 그러니까 이걸 고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 막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막말을 김건희 여사가 성경을 갖다가 다 애운다. 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0월 11일 그때 이제 무슨 말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무속 프레임 씌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 아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우리 아내는
젊어서부터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외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실한 아주 착실한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건 이제 외우다시피 한다 이런 표현이. 그렇죠.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다 그렇죠. 외운다, 교과서를 다 이런 외운다. 실제로 다 외운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예. 이런 표현이잖아요. 성문 조음료를 다 외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박사님처럼 사전을 뭐 다 외웠다. 씹어 예, 사전을 다 외웠다, 씹어 먹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씹어 먹은 게 예, 아니라. 그렇죠. 예, 근데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받아들이는 했다.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사님처럼. 그래가지고 다 외운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열심히 귀하게 했다. 여기고 예, 그리고 또 암송하는 기절도 좀 있고. 몇 구절은 몇 구절은 암송하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그렇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렇죠. 예. 그거 다 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몇 구절. 그렇죠. 그런 외우는 자기가 거지. 좋아하는 구절을 이제 암송도 할 수 있고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다 받아들입니다. 국민 전체가. 네. 그런데 김용민이 많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다 외워봐라. 읊어라. 이런 미친. 김건희 여사가 수사기관에 가서 그걸 다 읊지 못하면 김건희 여사라고도 안 해. 김건희가 수사기관에 나가가지고 그걸 다 읊지 못하면 윤석열 당신 허위사실 공표한 거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런. 이러면서 어. 고발한다 이거 고발. 고발을 한대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미친놈이네. 저번에는 그렇게 이제 뭐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완전히 명예를 훼손하고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제서야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기소될 것을 눈치를 채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야 나 기소하지 마 나 기소하면 또 분탕질 칠 거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요 10일 날 올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10날 9월 10날 지금은 13일 아닙니까? 이때 이제 올려가지고서 자기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다 읊어라. 읊지 못하면 이거는 허위사실이고 따라서 이거는 고발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페이스북에 썼는데 11일 날도 또 썼다는 겁니다. 이거를 또 써가지고 그러면 한 장이라도 읊어라.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하나라도 읊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것도 읊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제 또 분명히 근데 창세기를 더 읊을 게 없습니까? 하다못해. 그래서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그리고 아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네. 그러니까 이건 그거 외우. 그런데 이게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조롱하겠다는 뜻이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여사는 남편 발언이 무혐의 처분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나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구약성서 39권 929장 23,214절을 안 보고 다 읊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친놈이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다음날 11일 날 또 저격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격한 겁니다. 구약 외우는 사람 있다는 인간이 있다. 구약 외우는 사람 있다는 인간이 있다. 이 인간은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거고 구약 외우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약 외우는 사람 있다는 인간이 있다. 야 윤석열 대타는 인간. 인간으로 그냥. 야 이 인간이 저 인간이 할 때. 그렇죠. 그런 인간. 이게 바로 더 보십시오. 구약 외우는 신이 아니라 구약 외우는 사람 있다는 인간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검증해 본 사람은 없을 것. 자, 그다음에 민숙이라도 외우는 자 데리고 와라.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구약성서 929장 중 한 장에 불과한 민숙이 7장을 그 게시글에다 첨부했어요. 이제는 구약성서 못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민숙이도 너 못 외우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 또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아니 민숙이도 못 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외웁니까 그거를. 그거는 김성준이도 못 외워. 아니 목사님도 못 외울 거예요. 아니 당연한 목사님이요. 당연하죠. 근데 이자가 또 강남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대요. 전도사요? 전도사래요. 아버지가 또 목사야. 예, 그렇군요. 아버지가. 벙커 1교회 무슨 뭐 교회 뭐 한대. 아니 이거는 오히려 전도사라는 자가 그야말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읽고 그야말로 소중히 한 그런 평신도 말하자면 그걸 능욕하고 경멸하고 이 기독교 신자들을 능욕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기독교계에서 이런 자는 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파면하지 않으면 누구를 파면하겠어요. 오히려 기독교계를 먹칠하고
더군다나 저번에 말이죠. 그 미 국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콘돌리자 라이스 예, 라이스 장관 했을 때 무슨 뭐 성폭행을 하겠다. 강간하겠다고. 예, 그렇게까지 얘기한 이런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아주 그냥 그저까지 이 흘러온 걸 보면은 나는 참 아니 근데 그걸 가만 놔두지 저런 거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우파가 법적인 징치는 그 다음이에요. 법적인 징치는 그 다음이고 우리 민심 아까 이준석이를 지금 민심이 버리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민심이 버려야 돼요. 완전히 들고 일어서서 기독교 신자들이 너 뭐냐? 너 전도사라는 작자가 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고 또 국민 전체가 이 자를 갖다가 쓸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좌파라는 자들은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서 뭐 이자가 또 유튜브를 하면 막 가가지고 또 응원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자가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어준이도 아직까지도. 예, 아직까지도. 아니 오세훈이는 김어준이 하나 처리 못하고 서울시장 우리가 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세훈에 대해서 오세훈이 저 뭐지? 많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 강신호 TV에 예. 그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제가 이제 아침하고 저녁으로 생방송 하지 않습니까? 예. 아침 8시 하고 저녁은 9시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댓글이 올렸잖아요. 그 오세훈에 대해서 입에 담기만 하면 뭐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세훈에 대한 어떤 그 비판과 아니 비난들이 왜냐면 김어준이 하나 못 자르니까. 예, 그거 하나 지금 안 자르고 있고 아니 이상해요 정말로. 이상해 그거. 오세훈이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이준석이 도와줘. 그냥 이준석을 도와주고 집에서 있고 준딸랑이 제가 이준석을 도와주는 그 일단의 사람들을 준딸랑이라고 이름 줬거든요. 그 준딸랑이가 각지에 있는데 아니 최재형 같은 사람도 왜 준딸랑이라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멀쩡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멀쩡하지 않은가 봐요. 멀쩡하지 않은 거예요. 멀쩡하지 않은 것 같아. 멀쩡하지 않은 예, 그다음에 오세훈도 아주 이렇게 하다가는 오세훈 완전히 지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그 하나 여론조사 보니까 그게 뭐 100%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유승민하고 그래도 뭐 홍준표하고 또 뭐 이렇게 안철수하고는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한동훈이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그런데 오세훈이는 없더라고. 벌써 이제 우파에서조차도 지지를 못 받으면 버리기 끝나는 시작했어요. 거지. 버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세훈이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권 꿈이 있다면 그렇지. 정신 차려야 되고. 예. 그래 김영민을 고발했어요. 오늘 이제 고발합니다. 변호사가. 오늘 2시에. 아, 2시에 제가 이제 고발하는 서울경찰청 마포에.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이요. 이 저기는 다 나가 있어요. 본 청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 있어가지고 마포에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로 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가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가 좋은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준석이가 거기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예, 준석이가 이제 내일 모레 글패 이제 출두하죠. 그래서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철근에 대해서 이 핸드폰을 갖다가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지금 퇴짜 맞았잖아요. 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습니다. 근데 왜 준석이를 들어가야지 왜 철근이를 들어갑니까? 그러게. 아니 이준석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어갔으면 아마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준석에 대한 어떤 수사를 압수수색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핸드폰을 갖고 와야죠. 핸드폰 갖고 오는 건 기본입니다 지금 수사에. 그렇지. 더군다나 증거인멸이라든지 무고라든지 또 성상납 이런 것들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얘가 누구하고 전화를 했는지 김철근하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따라서 이준석의 핸드폰을 빨리 이제 압수해야 된다는 촉구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준석이 이 정도 되면 이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까지 나타났냐면 새로운 죄가 하나 더 나타났어요. 예 그래요? 예, 범인 도피죄. 범인 도피죄. 그러니까 저번에는 우리가 왜 그 가짜 사실 확인서를 받은 거를 증거인멸죄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짜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땡땡하고 이준석이가 짜고 나서 이 짜가지고서 결국은 이준석이를 빼돌리려고 한 거라고 본다면 그게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범인 도피죄. 그러면 범인 도피죄는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이준석이한테.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되는 거지. 또 이것도 교사입니다. 범인 도피는 철근이하고 그 장땡땡이 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범인 도피 교사죄. 증거인멸 교사죄처럼 범인 도피 교사죄가 가능하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혹시 이 가짜 사실 확인서를 만든 것이 이게 증거인멸에 해당하느냐는 어떤 그 대법원 판례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죄라고 하는 걸로 또 치고 들어가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따라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증거인멸은 빼박 아니에요? 그거? 예, 증거인멸 교사죄가 이제 그 뭐 공소시효하고는 상관없고 빼박인데 빼박이.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가면 요거를 이제 그
지난 판례에 비춰 봐가지고 이것이 증거인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예, 여지는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완전히 봉쇄를 하려면 범인도피 교사까지도 갖고 들어가면 좋다. 물론 무고죄가 있기 때문에 무고죄는 빼박이죠. 아, 그 빼박입니다. 그건 뭐 100%입니다. 100%. 100% 예, 근데 증거인멸 교사죄는 100%는 조금 아닌 게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그 아까 개미구멍, 의혀를 막아버리려면 개미구멍을 좀 막아버리려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개미구멍까지 막아버리려면 예, 개미구멍 의혈이라고 이제 한자어로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범인도피 교사죄까지도 이제 갖고 들어가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핸드폰 압수수색을 촉구하면은 이제 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왜냐하면은 이준석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그래야지. 김철근은 그래봤자 종범에 불과해요. 그리고 심부름한 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걸 기각을 시키는 거죠. 오히려 주범이고 많은 범죄가 있는 성상납 여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현물 접대라든지 접대 여부, 그 다음에 증거인멸 여부, 범인도피 여부, 무고 여부, 명예훼손 여부, 이 수많은 범죄가 연줄처럼 이 가시나무 연주처럼 열려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실히 하려면은 이준석이를 갖다가 이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그랬으면 아마 법원에서 받아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기우인지 모르겠으나 혹시 이 수사기관이 좀 의지가 약한 거 아니야? 이제 준석이를 우리 국민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처단하겠다는 뜻이 없고 뭔가 눈치 보고 아니면 지금 경찰청 만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윤 정권에 대해서 경찰이 약간 그런 기우 그러니까 검찰과 달리 경찰이 조금 그렇게 수사를 좀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준석이한테 이 압수수색 영장을 쳐야 되는데 일부러 철근이한테 싹 쳐가지고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준석이를 보호하는 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지 않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바로 이제 이번에 촉구를 하고 확실히 국민들께 좀 알리고 기자회견도 하는 거예요? 네, 기자회견합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고발장도 김용민 고발장 그다음에 네. 이준석에 대한 핸드폰 압수수색 촉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에 대한 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김용민에 대한 징치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빨리 쳐라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촉구 요걸 하게 됩니다. 오늘 2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준석이 가처분 그 한 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내일 이제 신문기일이에요. 내일 신문기. 내일 신문기일인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이 가처분 이준석이가 낸 거 있잖아요. 예. 이거를 갖다가 아직 받아보질 못했대요. 이 소장을.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가 이 추석 연휴 전날 냈어요. 그럼 바로 그러면 이 송달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아마 송달이 될 거래요. 그럼 오늘 송달 받고서 이거 써가지고 낼 수가 없잖아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힘에서는 이 신문기를 연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 신문기일이 안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높습니다. 그러면 며칠 연기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또 봐야겠죠. 예, 왜냐면은 뭐 며칠이라도 줘야 이 말미를 줘야 거기 답변서를 써가지고 내고 원래 우리나라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서면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서면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한번 나갔다 와서 다음에 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공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황정근 변호사가 여기 지금 대리인이거든요. 국힘 쪽에. 그래서 지금 오늘 아직 받지도 않았으니까. 오늘 받으면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또 언론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준석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연기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상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또 이런 식으로 비꼬았어요. 그게 무슨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권리고. 그래갖고 그 연기한다는 걸 갖다가 또 그렇게 비꼬아가지고 말이죠.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준석의 난동을 봐야 돼?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 뭐 박사님하고 민심은 정리가 예, 되고, 민심은 정리돼가고 민심은 있습니다. 정리됐고 예, 이제. 근데 이제 사법 절차. 예, 사법 절차. 그다음에 가처분은 이준석이 손 들어줄 가능성이 이번엔 좀 많지 않다. 이번에 많지 않죠. 네. 이번에 또 들어주면 이거는 완전히 법복이면 정치. 황정수 예, 판사. 거기 또 황정수 판사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라. 판사 기피. 예, 판사 기피 신청 있거든요. 왜냐면 너 저번에 판결한 거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또 너한테 나는 받지 못하겠어. 그렇게 할 수 네, 있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해? 해도 안 받아줍니다. 보통. 판사 기피 예, 신청. 기피 신청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별로 효과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뭐 시간이라도 끄는 의미도 있고 판사 기피 신청하면 그 판사가 이제 그걸 갖다가
그 판사가 판결하면 안 되잖아요.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재판부가 판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요걸 가지고 받아들여주면 재판부가 스스로 자기 정당성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보통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벌려면 기피 신청을 해도 좋은데 또 뭐 진짜로 이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 건 벌 필요 없죠. 예, 뭐 빨리빨리 그렇기, 결정을 예, 그렇기 해야죠. 때문에 뭐 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황준수는 도대체 인정할 수 없다 그런다면 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피 신청 해놓은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괜찮네. 생각합니다. 예. 판사 기피 신청도 있다는 말씀 예, 드립니다. 기피 신청 이런 카드를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좀 밀고 나가는 투사가 그래서 투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 이런 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아, 다 장단점이 있죠. 세상에 장단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쪽은 투사 덩어리들인데. 투사 덩어리들이에요. 거기 뭐 여기는 투사가 없어. 정청래, 뭐 고민정, 김남국 다. 아 이재명이 뭐 이재명 저거 다 그냥 다. 예. 그래가지고 투사가 아니라 다 그냥 아주 그냥 다 수준들이 다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이제 국힘은 사실은 그 안에는 투사가 없고 이 밖에 박사님처럼 이렇게 아유, 이 예, 밖에 예. 이제 투사들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밖에 투사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이제 많은 투사들이 근데 이 안에 사람들이 요번에 아까 이제 요번에 어쨌든 예, 그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나경원 의원이 또 투사적인 그런 말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 투사가 돼서 좀 그레디에이터가 돼서 학성에서 투사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또 투사 중에 한 명이 강신업 변호사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말씀을 들어도 고맙습니다. 강신업 TV 잘 보고 있습니다. 아침 몇 시야죠? 제 방송은 아침 8시. 8시. 그래서 AM 800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저녁은 9시 하잖아요. 예, PM 900.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